반갑습니다. 대성의 강력한 성장세 이미지쌤입니다. 네. 제가 그 연간 오리엔테이션 영상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등급별 그 공부법 영상을 올리겠다. 그래서 자, 1탄입니다. 네. 자, 저는 그 1월 내로 총 4시리즈의 공부법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자, 첫 시리즈가 5, 6, 7, 8, 9등급, 그 다음이 3, 4등급, 그리고 2, 3등급 마지막 상위권 해서 4개의 시리즈에 대한 공부법 영상을 올릴 겁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자, 우선 수포자라고 불리는 친구들,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힘든, 그러니까 수학의 진입장벽이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다른 과목은 공부 났어. 그리고 다시 시작해. 어쩌면 수학에 비해선 쉬워요. 근데 수학은 처음 시작하기가 너무 힘든 과목입니다. 네.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지금 약간 수학만 생각하면 마음 아픈 친구도 많죠. 자, 봅시다. 우리는 5, 6, 7, 8, 9등급 정도 되면 야, 너는 뭐 수학 때문에 사실 뭐 대학 크게 기대하지 마. 수학 때문에 어차피 뭐 안 돼. 뭐 요런 얘기를 듣고 있는 친구들이 보통 5, 6, 7, 8, 9 등급 친구들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모두 다 1등급, 모두 다 2등급이 아니잖아. 뭐 당연한 얘기지만 100명 중에서 4명이 1등급 갖고 갑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추가 7%, 그러니까 1, 2등급 합해봤자 한 11%예요. 100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1, 2등급이야. 자, 그리고 5, 6, 7, 8, 9등급을 한번 봐요. 전체의 반 이상이야. 자, 우리가 수능 응시하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반 이상이 5, 6, 7, 8, 9등급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희망이 없는가. 그래.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친구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막막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끌고 가려고 하냐면요. 수능까지 남아있는 시간들이 지금 다 다를 거야. 어떤 학생들은 진짜 수능 3, 4개월 전에 수능 D100 딱 깨지고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운 좋게 한 10개월에서 11개월 또는 그 봄에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6, 7개월 남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쪼개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3개월 남은, 그리고 6개월 남은, 그리고 9개월 남은, 그래서 3개월, 6개월, 9개월을 그 가용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서 그 공부 계획을 짜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요 학생들이 먼저 이 공부 계획을 짜기 전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일단 선생님 다시 얘기한다. 아까 수학은 다른 과목보다 진입장벽이 사실 높아. 그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사탐을 뒤늦게 시작한다.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수학을 이렇게 좀 났어. 중학교 때 났어. 아니 고1 때 났어. 그리고 이제 수능 앞두고 9개월, 1년 전에 다시 시작해. 그래서 남들이 다 듣는다는 강의로 갑니다. 그래서 막 책을 몇십만 원 지릅니다.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서 학원은 가서 앉아있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자,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조급해서 안 돼. 그게 첫 번째다. 우선 진짜 이 영상을 막 가을에 봤어. 현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기 기말 끝나고 내신 다 딱 끝나고 났더니 한 7, 8월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수능 수학을 그래도 해보고 싶어. 이대로 도전도 하고 하지 않고 끝내는 건 너무너무 후회할 것 같아 라는 친구들,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3개월 정도 남은 친구들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자. 자, 먼저 이 학생들은 기초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1, 수학 2,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무작정 달리기 시작하면 그 계산 과정에서 필요한 고1이나 중등 수학에서 막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술기하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되는데 그걸 못한다 라던가, 아니면 할선 정리 이런 것도 이용하면 진짜 한 1분 컷으로 풀 수 있는데 그게 아예 모른다 라던가, 중선 정리, 각이등 문선 아예 잘 모르겠어. 그리고 항상 나오는 거 3차나 4차 혹은 미적분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2차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걸 계산 과정 중간에 다룰 때가 있지. 그때
와, 씨, 그게 고1 중학교 내용인데 왠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못 풀어요. 어차피 못 풀어요. 수능은 부분 점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첫 달은 신발끈 4주 특강, 일주일 도용 특강해서 첫 달 동안 여기까지 딱 끝내세요. 그래서 신발끈 4주 특강은 보시면 이렇게 9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4주 특강이라고 해서 4주 동안 이 2권을 공부하는 건데요. 1편이 있고 2편이 있어요. 이걸 왜 굳이 4주짜리 29강인데 책을 2권을 내느냐. 제가 생각하기엔 그거였거든. 지금 시작 단계에 있는 친구들. 누구나 시작은 있는 거잖아. 진짜 저 앞에 가 있는, 너 눈에는 엄청나 보이는 저 앞에 가고 있는 사람들조차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단계가 분명히 있었어. 그거 꼭 잊지 마. 그 사람들도 시작 단계가 있었어. 시작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작 단계에서. 뭐 엄청난 의지? 환경? 아니야. 진짜 사소한 거 한 개 끝내는 게 제일 중요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목표가 크고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더 클수록 작은 성공들을 모아야 돼.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어. 뭐 하나 동그라미라도 필요하고 뭐 하나 내가 수학 연습장에 빼곡히 이렇게 막 문제 푼 하나의 기록이 있어야 되고 책 한 권이라도 끝내야지 그 다음이 보여요. 진짜 여러분들 진짜 착각하면 안 되는 건데 옆에 친구가 예를 들어서 1등급 이번에 갑자기 1등급 맞았어. 근데 어떤 책을 보니까 그거 공부했대. 어떤 책으로 공부하니까 뭐 1등급이 떴대. 그렇다고 해서 너도 그 책을 사.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나는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성적이 뛰더라? 그 책도 사. 이거 여러분들한테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당장 하셔야 되는 건 하나를 끝내는 거야. 하나. 그래서 4주 특강을 이렇게 2권으로 낸 건 2주 공부하잖아? 책 한 권이 끝나 얘들아. 사실 2주지만 강의 분량이 들어가서 보시면 보통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야. 호흡 단위를 좀 짧게 가려고 했어. 물론 그거보다 조금 내용 분량이 많은 강은 내용이 조금 더 많습니다만 대부분 3, 40분이야.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하루에 2, 3강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강좌거든. 그래서 정말 길게 봤을 때 2주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에 한 권을 딱 끝낼 수 있어. 이게 끝낸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 일일지 제발 그걸 경험해 봐야 돼. 그래서 1편 끝내고 2편 끝내고 거기에 도형 중요합니다. 유독 도형이 약한 친구들 많아. 그건 5, 6, 7, 8, 9등급이여서가 아니라 수험생 전반적으로 유독 중등 도형에 약해요. 그래서 중학교 도형 딱 일주일 공부 분량이라서 굉장히 얇지. 심지어 얘는 그 공부의 호흡이 더 짧아. 그 신발끈보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병행하면 되거든. 그래서 첫 달은 신발끈 4주 특강, 일주일 도형 특강에서 중학교 수학이랑 수능에 필요한 고1 수학 총정리를 딱 끝내세요. 마음 되게 조급한 거 압니다. 약간 미칠 것 같은 거 압니다. 지금 약간 돌아버릴 것 같은 거 압니다. 왜냐면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막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거 압니다. 너무 잘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 그치? 그럴수록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 연산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거기에 시간 쓰는 게 맞아. 불안해하지 말고 그거 해. 불안해서 3개월 남았는데 이거 하기 힘든다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게 되어야지 답을 낼 수가 있어. 알겠지? 겉포장지가 뭐 수원, 수투야. 근데 안에 답을 내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알겠죠? 네. 자, 첫 달 그렇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2달 동안 세제시 그리고 미친 기분 시작편. 미친 기분 시작편. 그러니까 2점, 3점, 쉬운 4점까지의 기출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2달 쓰는 걸 목표로 삼으시면 됩니다. 세제시 책을 좀 미리 보여드리자면 세제시는 이렇게 과목별로 본책이 있고 그리고 워크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책으로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워크북 선생님이 올해 전면 개정해서 좀 풀리게끔 좀 더 쉽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워크북은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 배우는 건 쌤이랑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배운 거 가지고 실전에서 적용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 워크북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수원 수투 확통을 일단 2달 동안 얘를 시작해야 되는 친구들은 수원 수투를 병행해서 먼저 가. 그리고 얘네들이 끝났을 때 선택 과목으로 가세요. 수원 수투를 먼저 같이 진행해. 그리고 얘네가 어느 정도 다 끝났을 때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요.
진짜 사실 수능 3개월 전에 개념을 시작했다. 이거 진짜 쉽진 않아. 그래서 이 3개월의 계획을 약간 이렇게 봐도 돼. 지금 만약에 뭐 1월, 2월, 3월의 친구들. 그러니까 수능까지 사실 3개월 남은 거 아니야. 근데 1년치의 계획을 세우기엔 내가 수학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 상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시간이 한 9개월, 10개월이 돼도 되게 막막한 친구들은 3개월만 이렇게 딱 쓰시면 그 다음은 너가 스스로 그 거리라던가 깊이라는 게 생기거든. 그래서 2달 동안 수원수투 먼저 병행, 그리고 여기에서의 끝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선생님 추천은 하루에 2강 정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 하루에 2강 정도. 그렇게 하면 한 45일에서 50일 동안 얘를 끝낼 수 있거든. 워크북까지 다 병행하면서 하루에 최소 2강 정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 시간은 무조건 할애해야 돼. 그리고 꼭 약속해야 되는 게 강의를 50분 들었으면 혼자 문제 푸는 시간은 최소한 50분은 돼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달 기초 수학에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한 4, 50일에 걸쳐서 세절시를 끝내세요. 3과목.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원수투 먼저 가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가시면 돼요. 선택 과목 공부하면서 얘네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선택 과목 공부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 번씩은 수원수투를 계속 펼쳐서 보세요. 이게 복습이라는 게 엄청 대단하게 강의를 다시 본다 이런 식으로 거창해지면 못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화장실 갈 때 한 번씩 펼쳐보고, 아니면 공부 시작 전에 30분 잡고 이렇게 펼쳐보고, 뭐 여러분들의 약간 의식처럼 약간 공부 시작할 때 한 20분은 내가 좋아하는 로파이 음악 들으면서 수원수투 복습하고 선택 과목으로 넘어간다. 약간 그렇게 해서 좀 복습하면서 선택 과목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한 4, 50일 걸리고요. 거기에 추가로 2점, 3점, 쉬운 4점 기출까지 딱 공부하세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내가 어느 정도는 좀 된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워낙 노베이스였기 때문에 성적이 좀 오르는 게 조금은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파이널 모의고사, 어쨌건 100분 동안 너희가 모의고사 풀고 가야 하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모의고사 풀고 수능 들어가기, 거기까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회라고 꼭 생각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3개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친구들도 3개월만 이렇게 딱 지내고 나면 그 다음은 공부 계획이 세우니까 그거까지 먼저 하는 거 추천합니다. 네. 근데 제가 요거를 준비하면서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5, 6, 7, 8, 9등급의 친구들이 사실 수학을 좀 버린 상태였을 거고, 이 정도의 시간적인 압박을 갖고 있으면 약간 스스로 생각할 거야. 이게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보다 그냥 좀 많이 살았어요. 네.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저의 의견은 대학이 중요한가? 대학이 중요한가? 대학이 중요한가? 어떤 뭐 인생이나 여러분들의 인생, 그 다음에 뭐 생계 너무 중요하지. 자아실현 등등. 자, 거기에 대학이 중요한가? 아니에요. 대학 안 중요해요. 네, 안 중요해요. 수학 성적, 수학 등급, 수능에서의 수학 등급, 인생, 생계, 자아실현 등등등에 중요한가? 아니에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럼 왜 공부함? 왜 공부함? 나 5, 6, 7, 8, 9등급인데 왜 공부함? 공부할 필요 없어요. 예? 아니, 근데 확실한 건 진짜 그게 뭐가 됐든 진짜 진심으로,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한 경험 있죠. 한 번쯤 진짜 눈물나게 독하게 달려본 경험 있죠. 그건 결과랑 상관없이 인생 살아가는 엄청 큰 원동력이에요.
그게 공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다 상관없어요. 그게 공부가 아니어도 돼요. 열심히 한 거, 진짜 진심으로 열심히 한 거. 그건 인생에, 그리고 생계, 자아실현에 등등등에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이런 얘기들 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대학 중요한가? 안 중요해요. 야, 그래서 너는. 근데 뭐, 예,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뭐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그러한 대학을 나와서 피해를 본 건 사실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볼까? 선생님이 만약에 뭐 그게 아니었다면, 그런 뭐 몇몇 대학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입장에 제가 대학이 중요하다, 대학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되게 조심스러워.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냥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대학 안 중요해, 얘들아. 대학 안 중요하고 수능 등급 안 중요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가 됐든 열심히 진심을 다하고 진짜 한 번쯤 독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어차피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원시시대였으면 우리 수렵 채집하고 사냥에 나섰어. 살기 위해서. 그치? 생계 너무너무 중요해. 저는 이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 어른이 될수록 더 깨달아요. 진짜 지금 막 영하 날씨거든요. 어느 정도 춥냐면 막 한파주의보에 지금 뭐 영하 14도 막 서울 이래요. 근데 바깥에서 일하는 우리 여기 대성마임의 옆에 아파트 건설 현장 있거든. 거기서 막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도 뭐 새벽에 막 해 뜨기 전에 우리 연구실 시작하고요. 생계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대부분의 인생을 살아가요. 진짜 막 어른 되면 나는 막 어디 가서 놀고 막 그것도 좋은데, 사실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일하면서 살아요. 진짜 그 일함에 있어서 한 번쯤은 진짜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는 거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수학을 또는 공부를 지금 주어진 수능까지의 시간 동안 뭔가 그래도 나 자신 뭔가 하나 해내겠다 싶다면 하세요. 네. 그건 진짜 여러분 자신이 돈 주고도 못 사는 엄청난 삶의 원동력이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고자 해서 이 영상을 클릭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의 상황은 다 다를 겁니다. 그냥 엄청 해맑게 공부 안 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행복하지만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뭐 예체능에서 피아노 치다가 손을 다쳐서 갑자기 공부를 돌린다던가, 아니면 평생 유소년 축구 선수였다가 뭐 부상을 당해서 고2나 고3 때 급하게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부모님 다 항상 너무 바쁘시고 학원 다닐 여력이 안 됐고, 그래서 항상 공부에 별로 생각을 안 하다가 이제 철도 긋고 딱 사춘기 끝나고 나니까 이제 고3인 거야. 근데 그래도 공부할 기회가 생겼을 때 그래도 해보자 하고 진짜 독하게 마음먹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군대 가서 다시 수능을 도전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 5, 6, 7, 8, 9등급에 이제 수능을 시작하는 단계에 여러분은 특히나 굉장히 상황이 다양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얘들아, 진짜 눈물 나게 열심히 해봐. 알겠지? 그런 친구들이 진짜 정말 만약에 선생님한테 너무 소중한 조카나 막 진짜 선생님한테 너무 소중한 누군가가 3개월이 남았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저는 3개월 동안 이 책들 주면서 이렇게 3개월만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냥 시작하는 그 아이를 엄청 격려해 줄 거야.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격려받아야 되거든? 뭐 지금 네가 그동안 놀았잖아. 네가 안 했잖아. 그거는 과거고요. 시작하잖아요. 그것만으로 격려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도 약간 아리까리, 내가 진짜 지금 수학 시작하는 게 맞나?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되거든요. 네, 열심히 하고 싶다면 이번에 한번 해봐요. 네, 진짜 해보세요.
정말. 자, 3개월 동안에 공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좀 샜는데요. 그래서 정리를 합시다. 여기 한 달, 그 다음에 여기 한 달 반, 그리고 얘는 병행하세요. 그리고 약 남아있는 수능 전에 1, 2주를 모의고사 보면서 배웠던 내용도 복습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5, 6, 7, 8, 9등급의 친구들이 실제로 모의고사 수능에서 30점이 안 되는 친구들이야. 원점수 등급 컷이 뭐 30점대이기 때문에 30점이 안 되는 친구들이 이 정도 했다? 그럼 무조건 성적은 2배로 뛰어. 알겠지? 그래서 여기 제가 자그마한 장치들을 많이 마련합니다. 세절시에는 골 트래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작은 성공이 모여 큰 성공이 됩니다 해서 목표를 이루는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사과 이렇게 색칠하는 칭찬 스티커 모으는 그런 것들도 넣어드리고요. 제가 끝나고 나서 약간 2년 다이어리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3개월의 공부거리였다. 자, 이제 6개월이 남았다. 그러니까 3개월의 공부 분량은 끝냈다. 여기까지 하면 3개월이었잖아, 아까. 네. 여기가 첫 달, 그 다음에 여기가 2달 해서 여기까지가 3개월치의 공부였거든? 근데 나는 운 좋게 앞으로 공부할 시간이 6개월 남았다. 그럼 그 친구들은 여기까지 끝내고 나서 엔티켓으로 가세요. 네. 자, 이 엔티켓은 어려운 3점, 그 다음에 쉬운 4점. 요거 시중 교재 이름이다. 어삼시사. 네. 어삼시사 N제예요, N제. 네. 요것도 딱 여러분들 타임 어택하기 좋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지처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과목 12강씩 예상이 됩니다. 아직 선생님이 오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예상치라고 봐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한 달 쓰세요. 그러면 벌써 4개월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미친 개념을 가지고 미친 개념이랑 파이널 모의고사 가지고 남아있는 2달을 쓰세요. 세제시에서 예를 들어서 3차 함수, 4차 함수를 증가가 뭔지, 감소가 뭔지, 세 줄표, 증감표 통해서 3차, 4차, 그리고 아주 간략한 비율 관계를 가르친다면 미친 개념에서는 비율 관계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맞춰서 식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함수 추론에서의 기본은 뭔지, 그리고 기출에서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고 그 유형마다의 행동 강령은 뭔지를 미친 개념을 설명하거든요. 거기에 마지막 2달 그리고 모의고사까지를 딱 쓰시면 어느 정도 성적이 분명히 나요. 만약에 사실 내가 어느 정도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상은 무조건 수학에 꾸준히 투자할 마음을 먹었다면 여기에 하사십 한 권 정도 추가해서 요거는 미니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N제 버전 미니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요거 한 권 정도 추가하셔서 6개월 쓰면 진짜 알차게 공부하고 여러분들의 웬만한 현실적인 목표 등급은 다 달성할 수 있어요. 네. 자, 6개월의 공부 계획은 이렇게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부 막막한 친구들은 지금 화면 캡처가 안 되나? 혹시 화면 캡처가 안 되면 제가 공지사항에 요 슬라이드를 그대로 올려줄게. 그래서 다운받아서 그래서 이걸 뭐 붙여놓든 아니면 여러분들 뭐 연간에 그 다이어리 같은 거 쓰시면 대략적인 구성을 잡아놓고 그래서 아까 요거 한 달, 요거 2달에서 3개월 쓰는 거면 벌써 이제 하루에 얼만큼 공부해야 되는지 좀 느껴지지. 그리고 요거 한 달 동안 공부하라 라고 했으면 그럼 12강식이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 세세적인 걸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6개월 동안 공부하실 친구들. 자, 이제 9개월. 그러니까, 1, 2월, 그리고 봄에 시작하는 친구들은 약 9개월까지의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6개월까지의 공부 분량에 추가적인 3개월이 더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돼도 여러분들 자신감 생겨요. 6개월 정도, 아니 사실 3개월 정도만 하고 나도 어느 정도 와, 나 좀 되네? 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되긴 해.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수학을 놓고 있든 아니면 한다고는 했는데 사실 막 남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미친 듯이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냥 내가 잘하는 건가? 열심히 하는 건가? 약간 자기 위안하면서 사실 시간을 보내는 동안 누군가는 되게 성실히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단기적으로 성적이 이렇게 탕탕 튈 때 나 이만하면 됐어. 이제 다른 과목 해야지. 수학은 놔.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위험해요. 수학은 어찌되고 여러분들 시작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늦은 건 늦은 거 야 얘들아 어쩔 수 없어. 자꾸 수강호기가 아니죠. QA에
저 늦었어요. 자꾸자꾸 물어보는데 늦었어. 그건 어쩔 수 없잖아. 그 늦었으면 어쩔 거야. 아니, 근데 늦었으면 뭐 어때? 내가 50이고 60이고 70이면 뭐 어때? 뭐 어때? 그지? 그러니까 늦었어. 늦은 건 인지하고 진짜 겸손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성적이 이게 단기적으로 쳤다고 해서 거기에서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학 나버리면 다시 또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시작이 늦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자, 6개월치의 공부가 여기 좀 요약되어 있던 거고요. 거기에 남아있는 3개월 동안 미친 기분 완성편입니다. 얘는 기출이에요. 기출. 그래서 중킬러 킬러까지 푸세요. 물론 킬러 문제도 안 풀려 그럼 별표 치고 넘겨도 괜찮아. 넘겨도 괜찮으니까 전체 이 4점짜리 과목별 100문제 정도거든요. 100문제 정도를 딱 풀면서 기출 수능의 역사 얘들아. 기출은 그냥 수능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 가시면 족보라 그래서 어느 교수님이 항상 내던 패턴들이 있어서 제 선배들이 저 교수님이 여기서 시험 내 하고 족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수능에서 족보야 사실 기출. 그래서 기출 4점짜리로 그냥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구나. 내가 1, 2년 전에 수능을 봤다면 이걸로 가지고 여러분들 수능을 보신 거잖아요. 수능의 역사입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업이 기출 분석이야. 그래서 기출 분석 보시고 그 다음에 하루 4점 10개 시즌 2, 3 정도는 하자. 왜 하필 시즌 2, 3냐? 할 수 있는 여력만 되면 1, 2, 3 다 하세요. 이게 한 회당 미니 모의고사 10회예요. 그러면 두 과만 풀어도 미니 모의고사를 20회를 풀고 가. 미니 모의고사라고 해서 일반 미니 모의고사처럼 2점, 3점, 4점이 다 섞인 게 아니라 4점짜리 10개이기 때문에 사실 더 빡센 미니 모의고사야. 그쵸?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수능에서의 4점은 13개야 얘들아. 수능에서 4점 13개라고. 수능에서의 30문제 중에서 4점짜리 13개야. 근데 하사십에서 매 회차마다 10회씩, 10개씩을 풀어. 그러면 근 모의고사 한 회 분량이야 얘들아. 그치? 4점짜리 수능에서 13개 나오는데 10개를 매일매일 푸는 컨셉이 하사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20개를 풀면 약간 이렇게 보면 되겠네. 모의고사를 대략적으로 20회를 푸는 거야. 그치? 2점, 3점 빼고 그죠? 네. 그래서 그 정도 해서 실전 감각을 좀 익히고 마지막에 100분 시간 분배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연습하시고 들어가시면 그게 뭐가 됐든 여러분들의 목표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의 요 슬라이드 내용들은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 다운로드 받으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다 달라. 그치? 다 달라. 누군가는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복하게 그동안 논다고 공부 안 하고 뺀질뺀질 했던 친구들도 분명히 있고 누군가는 되게 가슴 아픈 사연들을 가지고 진짜 되게 절실하게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건 일단 너무 막막해서 시작을 못 할까 봐 선생님이 딱 이렇게 길을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상황이나 요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혹시 같이 공부 계획을 짜고 싶으면 제 홈으로 오세요. 그래서 QA에다가 글을 남기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시간적인 상황들,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런 거 써서 같이 또 공부 계획을 한번 짜 봅시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작은 성공이 이루어져야지 작은 성공을 경험해본 사람이 더 큰 성공을 맛봐요. 우리가 그동안 도망가고 약간 내 것이 아니었고 생각만 해도 싫고 그건 어쩌면 어쩔 수 없었던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수학에 있어서 그동안 뭔가 성취라는 걸 느껴봤어요. 대부분 아마 5, 6, 7, 8, 9등급이 아까 반 이상이지 수험생의 반 이상의 친구들 중에는 수학에서 내가 뭔가를 성취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되게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단 한 시리즈의 한 권만 끝내봐. 그러면 진짜 힘이 생겨. 약간 근력처럼 체력처럼 그게 생겨. 그러니까 불평, 불만, 두려움, 현실 도피, 자기 비하 모든 거 내려놓고 딱 한 권 끝내세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얘를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책 산 친구들한테 막 선물로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드렸더니 안 쓰시더라고요. 냄비 받치고 막 쓰고 그러더라. 이게 뭐냐면요. 2년 기록장이에요. 2년 기록장. 아니 갑자기 왜 커리큘럼 얘기하다가 이걸 하느냐.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23년 1월 며칠에 이렇게 일기를 써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일기를 여기다 쓰게 되어 있어. 그래서 활용법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올해 그냥 여기 일기까지도 아니야. 저 일기 써요. 근데 저는 일기를 쓸 수 있는 이유가 길게 안 써요. 뭐 길게 뭐 그날 되게 서러웠다던가 그날 너무 행복했다던가 아니면 그날 너무 슬펐으면 길게 쓸 때도 있지만 보통 한 두세 줄 써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한 하루 쓴 게 요만큼이야. 그러니까 길지 않아. 며칠 써도 돼.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건 올해 시간은 수험생으로 살 겁니다. 근데 내년에 이 날은 어떨까? 다르겠지.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공부를 결심한 네가 4월이었어. 그래서 올해 4월에 6일 날 너가 오늘의 이 일기를 썼다면 내년 같은 날 너는 분명히 다른 곳에서 1년 전 너를 보면서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사실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해. 수능 뭐 별거야. 인생에서 별거 아니거든 얘들아. 대학 별거 아니야 라고 지나온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이제 19, 20, 21의 여러분들한테 수능은 사실 되게 큰일이잖아. 수험생의 그 1년은 인생에서 최초로 겪는 외로운 시간들이고 최초로 겪는 실패의 시간들이잖아. 누가 목표나 계획을 세웠을 때 1등급 찍어야지 바로 1등급 빡 찍는 사람이 어딨어. 계속 이 요동을 견디면서 성적이 오르잖아 얘들아. 그래서 그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힘들어요. 그 해를 쓰시고요. 내년에는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캠퍼스에서 원하는 모습으로 여기에 그 다음 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어떨까? 내년에 너는 더 행복할 거야. 그치? 그래서 그렇게 올해를 쓰시고 내년에 해서 2년 연속의 일기를 쓰는 거 여러분들의 가장 사실 뒤돌아보면 딱 대학교 1학년 때 진짜 미친 듯이 반짝거리는 시기거든. 진짜.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수억 주고 다시 그 시간 돌아가려고 하면 나는 돌아간다. 전 재산? 오케이, 나는 돌아간다. 뭐 다시 이미지 못 만들겠어? 뭐 만들겠지. 근데 그 나이는 어떻게 돌릴 수가 없는데. 그만큼 반짝거리는 시간이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 올해만 고생하고 나면 내년에 있어요. 그래서 2년 연속 그 드라마틱한 그 2년의 시간을 기록하세요. 그렇게 첫 번째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사실 공부에 습관이 안 된 친구들이 여기에 거의 대부분이야. 괴롭다고. 책상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괴롭다고. 그리고 사실 엄청 도파민에 절여진 친구도 많을 거야. 게임하고, 인스타하고, 유튜브하고, 막 정말 단기적인 성취나 보상에 약간 길들여져 있는 친구들이 아마 공부를 시작하면 굉장히 그 공부 자체가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과감하게 스마트 중독 어플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깔거나 투지폰으로 바꾸세요. 공신폰으로. 그래야지 공부할 수 있어요. 진짜로.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자꾸 휴대폰 옆에 있으면 성적 안 올라요. 그거 하면서 올해의 일기를 쓰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여러분들 희망사항을 쓰세요. 사람은 간절하게 원하는 건 간절히 생각하는 건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미래는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를 들어 4월 6일에 네가 고생하면서 책상에 앉아 있었어. 그럼 내년에 네가 어떤 모습일지 쓰는 거야. 이게 두 가지 방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 2년을 진짜 2년에 대한 기록장으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올해 여러분들의 좀 힘든 시기잖아요. 그 힘든 시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미래 계획을 여기에다가 매 회차 쓰면 좋을 것 같아. 참고로 저는 인생에 되게 힘든 시기에 뭘 했냐면 내년 이맘때 이 시간에 뭘 할지에 대한 짧은 글을 썼어. 나중에 언젠가 뭐 인강 은퇴하고 저의 약간 자전적인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약간 누군가는 막 온실 속의 화초다 막 이러는데 저를 아는 사람들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 약간 그런 뭐 여러 가지 이런 파도들을 겪을 때 진짜 힘들 때 항상 그 내년 이날에 대한 짧은 글을 썼어. 그게 엄청 대단하게 뭐 나는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내년 이날 오후 2시에 만약 그 글을 쓰고 있으면 내년 이날 오후 2시에는 되게 마음 편하게 커피 마시고 뭐 오후에 뭘 준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엄청 구체적인 거 있지. 뭐 그런 것들을 썼어. 되게 힘들 때. 그게 엄청 위로가 됐어요. 그거 아직도 저는 꽂혀 있거든요. 너 갑자기 왜 약간 울컥거려? 어쨌건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자, 요 그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만 되게 나고자 여러분들만 실패자? 여러분들만 게으른 사람? 여러분들만 소외된 사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늦은 거에 대해서도 인정하면 별거 아니에요. 늦었으면 어때요? 늦었으면 어떡해가 아니라, 늦었으면 어때? 이 태도면 돼. 늦었으면 어때? 라는 마음을 가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개월, 6개월, 9개월의 시간은 기회예요. 네. 네. 갑자기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우리 제자 여러분들이 막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강의에서 이미지는 강의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근데 그 강의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 강의가 무서워서 시작도 못하는 제자들 지금 QA 보니까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제작합니다. 이게 1편이었고요. 자, 2탄에서는 어정쩡한, 그러니까 여기 3, 4등급에 걸려있는 이 친구들, 사실 이 친구들은 수학을 놓은 건 아니야. 그렇다고 성적이 만족스럽지도 않아. 그리고 좀만 하면 1, 2등급 될 것 같아. 근데 사실 여기 3, 4등급에 걸려있다고 믿고 있지만 아주 못 칠 때는 4, 5등급 오가기도 해. 굉장히 이걸 잘한다고 못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굉장히 이상한 요 라인에 걸려있는 친구들 그 다음 2탄에서 제가 공부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시작은 있어요. 여러분들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 시작을 결론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 있으면 혼자 하지 말고 QA로 와라. 알겠지? 그러면 저는 또 강의, 오늘 시간 너무 많이 썼네요. 저는 빨리 강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